이번에는 60은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채권자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채권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람, 즉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위약금 조항이 없을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여러분이 위약금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해약금 조항을 위약금 조항으로 오인하고, 또는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위약금 조항을 이제 그 위약금 조항으로 알고, 위약금 조항은 특약사항인란에 위약금 조항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위약금 조항 갖고 그 위약금으로 판단해서 이 재판 과정 이기려면 확률이 5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위약금 조항이 없을 때, 또는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말고 계약 이행을 청구하면서 합의 해제를 이끌고 와야 중도금 일부라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자, 채권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시사전 그 14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해제권은 그 계약이 이행이 되고, 또는 그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채권자가, 즉 채무자에게 계약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법정해제권이라고 하죠. 이 법정해제권은 채권자, 즉 채무 불이행이 상대방이죠. 계약을 깨지 않은 사람, 계약을 깬 사람이 상대방, 이 말이죠. 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라고 하죠. 채무자는 계약이 이행이 되고 나서는 그 계약 해제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다. 계약이 이행이 되기 전까지는 그 해약 법정 민법 621조에서 언제든지 당사자 스스로 계약금을 해지하고 해약금을 지급하고 해약금을 주고 계약을 깰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이 이행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뭐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깰 수 있는 거니까 얘기할 거고, 계약이 이행이 되고 나서는 그 채권자만이 법정 해제권이 있고, 채무자는 그 법정 해제권이 없습니다. 해제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채권자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계약 이행을 주장할 수도 있다. 계약 이행을 주장하면 이제 매수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집을 산 사람이라든가 또는 집을 임차인을 말하는 거죠. 이 매수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매수인과 임차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동시에 한변권을 갖는 경우, 즉 이와 같이 법정 해제권을 계약을 이행을 주장을 한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보면 이제 계약 이행을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중도금까지는 상대방을 계약 이행이 지체에 빠뜨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도금 지급까지는 계약 이행을 계속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상대방을 계약 이행이 지체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법정 해제권 상사할 수 있고, 이제 합의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이행을 이 독촉하는 독촉효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이 잔금을 지급하는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계약 이행이 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되냐? 잔금 지급과 주택인도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 매도인이나 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을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있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사항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돼.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만이 보여주면서 나는 언제든지 당신이 그 매매 잔금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주택을 인도할 수 있는 사항이 돼 있다. 임차인한테는 당신이 전세보증금을 잔금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주택을 인도할 그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정도를 어떻게 하냐? 그 주택이 그렇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집이 비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입회해서 확인해 있다. 언제든지 비어 있어 공실이다. 그래서 그러한 확인서를 첨부해서 계약 이행을 통제해야죠. 뭐 통지를 꼭 뭐 내용증명으로 보낼 필요 없지만 그런 이런 내용들은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좋죠. 아니면 이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다 그런 사진도 비어 있는 사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게 바로 동시에 그러나 이게 매도인과 또는 임대인이 임대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매수인과 임차인이 채권자가 되고 매도인과 임대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이 중도금까지는 상관없지만 잔금에 대해서는 계약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동시행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이 부동산에다가 맡겨놨다. 이런 부분이 있죠. 또 이렇게 그리고 당신이 잔금을 치르면 언제든지 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권리증이라든가 소유권 서류 또는 매도인감증명서 언제때서 보였다. 이런 내용들을 부동산에 있다. 그리고 그런 확인서를 중개사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이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상대방이 도달하면 계약 이행이 지체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걸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낼 거 없지만 그래도 내용 증명을 통보하는 게 가장 유효죠.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가 중도금까지 계약 이행이 되고 나서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는 계약 이행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잔금 단계에서는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금을 지급하는 이제 예를 들어 매도인과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잔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면서 뭐부터 주택을 인도할 준비가 있다는 내용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소유권 이전 서류라든가 또는 이제 매도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부동산에 맡겨놓고 또는 이제 그 반대인 임차인이나 매수 입장에서는 이런 통장, 이 돈이 들어가 있는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해서 언제든지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인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계약 이행을 최고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계약 이행이 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도금까지는 그냥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하면 되죠. 이 잔금이나 이럴 때는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 잔금을 지급한다 할 때는 주택인도 또 이게 이런 것들이 똑같이 동시행 관계로 주장할 수 있는 단계로 하면서 해야 한다. 이게 계약 이행이 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동시에 항배권을 갖는 경우 이렇게 보면 이제 잔금과 주택인도를 갖는 경우 많아요. 즉 매수인과 임차인이 잔금 지급의 의무와 매도인과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및 주택인도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하려고 하는 채권자가 먼저 의무 이행, 즉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보여주거나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중개업소 또는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그러한 보관되어 있는 확인서를 첨부해서 통지하면 된다.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차인이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중개업자 등을 통해서 확인해 주거나 이러한 증빙 서류를 중개업소,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증빙 서류 사본과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중개업소 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상대방의 내용 증명 등으로 일정 기간 7일에서 10일 정도를 정해서 매매 계약에서는 채무자가 매매 잔금이 지급의 의무를 이행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사무실에서 보관되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등기받아 교부받아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이렇게 상대방을 채무자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는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서는 채무자가 임대차 보증금 잔금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주택 열쇠를 인도받는 것을 최고해야 한다. 이와 같이 최고했음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과 임차인이 이행지체에 빠뜨린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채권자가 매도인인 경우에는 매매 잔금 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 이소, 채권자가 임대인인 경우는 임대보증금 잔금 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 이소를 제기하면 된다.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런 아까는 이제 매수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상대방이죠. 매도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다. 채권자 즉 매수인, 임차인은 채무자 즉 매도인,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하려고 하는 채권자가 먼저 이행, 즉 매수인은 매매대금 준비한 통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준비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준비한 통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준비한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하고, 이러한 증빙서를 사본과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중개업소 등을 확인서를 첨부해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매매계약서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 등기 서류 교부 의무를 이행하고 언제든지 동시행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하고 최고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왜냐하면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임차주택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고 언제든지 동시행으로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을 수령하고 최고해야 한다. 이와 같이 최고하였음에도 일정 기간 내용증명서로 기재된 잔금 납부 기한 등이 지나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과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뜨린 것으로 보고 법원에다가 채권자가 매수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채권자가 임대인인 경우에는 주택 인도 절차 이행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그래서 동시행으로 판결을 받아서 매매대금 잔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주택을 인도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이 밖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전에 매매대금 잔금 또는 임차보증금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소 또는 주택인도 청구소를 제기해서 그 판결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면 잘 어렵겠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계약 해제권을 채권자가만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만이 계약 해제 법정 해제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법정 해제권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위약금 약정이 없을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말고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지 말고 이 계약 이행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런 계약 이행이 효력은 중도금까지는 계약 이행이 통지로서 있지만 KC056508님 추천 감사합니다. 주택인도는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상대방의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그래서 매도인과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언제든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해줄 수 있는 이 서류와 그리고 매도의 인감증명서 선보된 서류 이것을 이제 그 법인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고 또는 이제 그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매매 잔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 통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왔으니까 공인중개사 입하해서 확인해주고 그런 내용들을 공인중개 확인했다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그렇게만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그렇게 계약 이행의 지체를 빠뜨린 다음에 계약의 이행을 할 수 있다. 이행을 할 때는
뭐 매매대금 지급이 청구소를 한다든가 소유권 등 청구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는 잔금을 지급하고 할 수도 있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행지를 빠뜨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그러나 이 방법은 매매대금 잔금 또는 임대차 보증 잔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그러니 어떠한 방법이 채권자에 유리한 것인지 판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상대방을 압박을 가하면서 합의 해제로 이루어져서 합의 해제에 있어 손해배상 청구금을 받고서 계약을 깨는 게 좋다는 거. 여러분도 이 채권자 입장이 되느냐 채무자 입장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말고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합의 해제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 유리하다.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합의 해제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법정 해제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위약금 조항이 없다는 상대방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60번째는 사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